자, 이제 2교시 이어서 갈게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네트워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네트워크를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. 도커 네트워크 구성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걸 좀 진행을 할 거고,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잠시만요.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요, 이제 도커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처음부터 해서 쭉 해봤던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CentOS 안에 뭐가 있어요? 엔진X 있어요. 그리고 뭐가 있어요? Pure FTPD 있어요. 그리고 뭐가 있어요? 도커가 있어요.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도커 안에 우리가 컨테이너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뭐예요? 마리아DB 이거 하나랑 파이썬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두 개 돌리고 있죠. 이름이야 우리가 짓기 나름인 건데 제가 제공해드린 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. 근데 얘도 그렇고 어차피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도커 안에서. 그쵸?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마리아DB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이 마리아DB 1이 누구랑 통신하고 있어요? 이렇게 되고 있죠. 이렇게. 그리고 또 마리아DB 1은 누구랑 또 통신하고 있어요? 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아까 파이썬 설정에다가 지금 이 마리아DB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넣어줬잖아요. 그쵸? 지금 컨테이너끼리 통신도 하고 있고요. 컨테이너랑 여기 있는 얘는 이제 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도커 입장에서 얘는 호스트예요. CentOS가 그 호스트에 있는 Pure FTPD 통신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었고,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얘네들도 어차피 일로 다 내려와도 된다. 그럼 여기로 다 내려왔어요. 그럼 여기 아예 없겠죠. 그럼 여기 있는 애들끼리 통신을 다 해서 뭐 해야 된다? 시스템 하나가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대표적으로 서버를 구축을 할 때 꼭 필요한 애들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얘는 이제 웹서버, 우리가 쓰고 있는 엔진X가 되겠죠. 그리고 하나 DB서버, 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마리아DB가 될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하나 더 기억나시나요 혹시? 이거 그냥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와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. 얘는 뭐냐면 웹, 이거는 쓰기보다는 얘로 하죠. 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.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? 핸드폰?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. 네, 그거예요.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로 연습해봤던 파이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이런 거. 우리가 지금 서버 사이드가 필요하다 그랬죠. 그 서버 사이드로 지금 이번에 파이썬 장고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게 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PHP로 돌렸다. 우리 예전에 PHP 해봤죠. 그럼 PHP 뭐예요? FPM. 걔가 WAS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맞습니다.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. 이렇게 3대장이 한 대로 묶여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얘네가 다 서로 통신을 잘 하고,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웹한테 보내면 얘가 이제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그 엔진X 가지고 맨 처음 해봤던 index.html 이런 거 보여주는 식으로 그거밖에 안 되죠. 얘는 정적인 애잖아요. 그래서 동적인 걸 하기 위해 뭐 했었어요? PHP를 했었죠. 그게 이 역할이었어요. 그럼 얘가 요청을 받아왔을 때,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HP 처음 해볼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. PHP 어디 갔어? 이거 할 때 우리가 저 수업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안 했군요. 이거는 PHP 그 설정 바꿨던 거 있어요. 그러니까 그 index.h 아니다.
어떤 요청이 들어오면, 웹 서버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PHP 쪽으로 넘겨라 하면서 설정했던 거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? 그거 있을 텐데 왜 없지? PHP 여기 있네요. 이거 이런 요청 들어오면 여기로 넘겨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동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PHP를 처음 써보면서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 주소창에다 99단 해놓고 뭐 물음표 해놓고 뭐 단에다가 1 보내면 1단 나오고 2 보내면 2단 나오고 이런 거 해봤죠? 그거 그 설정하는 거. 그러니까 웹서버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얘가 이 요청을 직접 처리하려고 하면 다운로드가 됐잖아요. 우리가 .php라고 해서 보려고 하면 그때 해봤죠 옛날에. 그거를 얘가 직접 판단하고 직접 행동하지 말고 그런 요청 들어오면 누구한테 넘겨라? PHP한테 넘겨라. 그럼 얘가 그 동적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얘한테 다시 돌려준다. 얘는 그걸 받아온 걸 사용자한테 보여준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어요. 그리고 이걸 하는 이 과정에서 얘가 판단했고 받았고 넘겼어요. 넘겨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얘네끼리 통신한 거죠.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가져왔었잖아요. 그래서 게시물 리스팅 하는 거 보여드렸었죠. 그 1번 글부터 해서 4번 글 해가지고 뭐 제목, 날짜 나오는 거 이거 페이지 띄우는 거 해봤었어요. 기억 안 나시나요? 좀 그냥 훅 하고 지나가긴 했어요. 왜냐면 PHP를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PHP를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웹서버가 서버 사이드한테 이런 요청들을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넘겨요. 그럼 얘가 이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DB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화면을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얘한테 다시 돌려주면 얘가 사용자한테 보낸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웹 프로그래밍의 구동 방식이에요.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버가 총 몇 개다? 3개다. 최소 3개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거 엔진엑스 웹서버 배웠고 DB 서버 마리아 DB 배웠고 그 다음 이번에 파이썬 장고도 해보면서 서버 사이드까지 해본 거예요. 그 와중에 중간에 하나 더 있었죠. 퓨어 FTPD. 얘는 진짜 FTP 용도였어요.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이렇게 서버 구축을 할 때 필요한 애는 아니고요. 제가 이거 퓨어 FTPD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버를 구축을 해서 이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게 이제 카페24나 뭐 닷컴 같은 이런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거지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. 이거 그 상황도 말씀을 드렸었죠. 개발자 ABC 친구가 나한테 요청을 보내서 내가 그걸 처리해주기 위해 서로 간에 그 문제가 안 생기게 안 꼬이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. 네, 딱 그겁니다 얘는. 그래서 얘는 그냥 논외로 치고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 3개예요. 실제 우리 프로그램 서버 사이드 언어가 될 거고 DB 서버, 웹 서버. 그럼 이 3개가 각각 다 컨테이너로 돌아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도커를 쓰는 좋은 이유. 제가 처음에 도커 들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자, 웹과 DB와 와스 만들어서 이제 묶어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컴포즈 설정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이 서버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자,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형태로 다른 서버 컴퓨터에다가 또 구축을 해야 된대요.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거 구축할 때 사용했던 방식들 똑같이 그대로 하면 되겠죠 당연히. 근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. 자, 여기서 도커의 최대 장점, 내가 만든 이걸 이미지로 올릴 수 있어요. 우리가 도커는 이미지를 내려받는 거였죠. 내려받은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다? 컨테이너가 생기면서 실행이 되는 거다 라고 했었어요.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이미지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구성으로 서버를 구축해야 된다? 그럼 내가 올려놨던 이 이미지를 내려받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커가 미친듯이 편한 겁니다. 우리가 결국 만들어야 되는 서버 환경은 거기서 거기에요. 그러다 보니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많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도커가 가장 혁신적이고, 이거 말고도 물론 이제 뭐 가상화 다음 기술이기 때문에 메모리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, 개발자들이 이거에 환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. 내가 한번 만들어서 빌드해 놓으면 그거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. 심지어 내가 안 만들어도 돼요. 왜? 네, 다른 사람들이 빌드해서 올려놓은 게 있을 거니까.
그것만 찾아서 쓰면 돼요. 그건 어디에 저장된다? 도커 허브. 네. 도커 허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. 거기서 우리가 가져와서 또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도커의 가장 큰 장점인데,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도커를 배운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. 그거를 오늘 좀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. 이제 머신은 아예 논외를 치고 리눅스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이게 우리의 리눅스다. 지금 CentOS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? CentOS로 칠까요? 안 헷갈리게. 이게 CentOS다. 자, 이렇게 리눅스 환경이 있어요. 이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도커를 설치했고,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? 도커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도커 안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 초록색은 컨테이너예요. 그래서 여기는 뭐 엔진X, 그리고 여기는 마리아DB, 여기는 우리 방금 전까지 파이썬 했으니까 그냥 파이썬으로 합시다.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럼 얘가 웹 db was가 되겠죠?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. 자, 얘한테는 닉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. 닉, N-I-C, 닉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. 이 닉이 뭐냐면요, 우리가 버추얼박스가 있죠? 이걸로 볼게요.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. 그냥 보세요. 이 닉은 그냥 이제 일단 풀네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이거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NIC, 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예요.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라고 해서 얘가 우리 거에 뭐 어떤 거냐면요, 터졌으니까 그렇지. 방금 제가 CentOS에 있는 닉이라 그랬죠? 얘가 얘예요. 우리가 지금 랜카드, 얘 인터페이스였잖아요. 그래서 IF 업 하면 인터페이스 업이었죠.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닉이에요. 그러니까 저 닉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현재 우리 CentOS에선 얘랑 똑같은 겁니다. 얘가 일종의 라우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라우터라는 건 이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 요청을 상황에 맞게 잘 뿌려주는 역할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얘가 그 친구예요. 그럼 얘 IP 뭐예요 지금? 10.0.2.15죠 10.0.2.15예요 우리 CentOS에는 이 NIC가 10.0.2.15로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CentOS 기준으로 봤을 때 10.0.2.15는 뭐랑 똑같아요? 127.0.0.1 CentOS 입장이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에요.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랑 똑같은 거고 127.0.0.1과 똑같은 거예요. 근데 바깥에 있는 애나 안에 있는 애한테는 어때요? 달라지겠죠. 그러면 우리가 이 CentOS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IP로 요청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야 이 NIC가 이 요청 내 건데? 하고 가져와서 이 안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, 이거 실행 중이라 못 보겠는데? 이건 되지. 맨 처음에 여기다가 잔뜩 포트 포워딩 해가면서 접속했었죠. 그 이유, 이 IP로 요청을 보내야 이 CentOS가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IP까지만 해서 요청을 보내면 이 CentOS 안에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볼게요. 여러가지. 자, IP까지만 요청을 보냈어요. 누구 실행해야 돼요? 모르죠. 그래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뚫어 놓은 겁니다. 얘네들 여기에 엔진X가 있고 여기에 뭐 마리아가 DB가 있고 여기에 PyPTPT가 있다. 얘네들 다 기본 포트가 있었죠. 얘 80, 뭐 얘는 3306 이런 게 있잖아요.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포트가 있어요. 근데 얘가 바깥에서 요청을 보낼 때 이 IP로 요청을 보내는데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실행돼야 될지 몰라요. 누가 실행해야 될지 몰라. 그러니까 바깥에서 요청 넘길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 80으로 넘긴다. 그러면 얘가 본인이 갖고 있는 80으로 바로 못 들어오니까
이 앞에다가 이렇게 80을 같이 뚫어 놓는 거예요. 이게 포트 포워딩이에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뭐 직접 통신할 수 없으니까 뭐 포탈을 뚫어서 들어간다,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. 지금 하고 있는 말도 같은 말인데, 어쨌든 포트 포워딩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 나예요, 이거 내 거예요 해서 얘가 받아서 일 처리를 한다, 이 개념이거든요. 자, 근데 이 NIC가 CentOS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누구한테도 있겠어요? 지금 도커한테도 있습니다. 근데 얘는 얘는 정확히 말하면 NIC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. 얘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도커 네트워크. 자, 이 컨테이너들은 어쨌든 도커 안에 있죠. 그러면 이 컨테이너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장급, 이 도커가 메인이에요. 이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얘도 바깥이랑 통신을 하거나 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통신을 받아주거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, 이게 NIC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간이 NIC 같은 느낌으로 하나가 있어요. 이게 IP가 뭘까요? 네, 이게 172예요 172.171.0.1이었나? 도커. 이거 제가 이거 처음에 보고서 말씀드릴 때 이거 도커 깔면은 그냥 알아서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컨테이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얘가 뭐 리눅스다, 뭐 CentOS가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이 컨테이너들은 얘를 통해야 나갈 수 있고요, 바깥에서도 얘를 통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그 역할을 얘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얘가 172.171.0.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NIC 10.0.2.15 얘는요 나트죠. NAT 나트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도커 네트워크인 얘가 일종의 나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 역할을 해준다.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파이썬 그 데이터베이스 설정할 때 IP를 어디로 했어요? 이걸로 했죠. 그 이유, 자, 파이썬이 요청을 보내요. 어디로 보내야 돼요? 마리아DB로 보내야 돼요. 그러니까 DB랑 연결하려고 아까 설정한 거니까 파이썬이 설정을 할 때 DB 쪽으로 요청을 보내야 되는데 얘네가 이렇게 직접 통신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거쳐야 되거든요, 네트워크를. 그럼 여기다 이렇게 보냈어요. 보내고 얘가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IP를 적어 준 겁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 컨테이너들을 돌릴 때 포트 포워딩 바로 해서 돌리죠. 얘 엔진X니까 801 거고, 우리가 그거를 그 포트 포워딩을, 엔진X는 포트 포워딩 어떻게 했었죠? 따로 안 했었나? 엔진X는 그냥 했었던 거 같네요. 만약에 이 80을 우리가 뭐 한 8000으로 한다, 한 8900으로 한다,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얘를 킬 때 이런 것처럼 하는데, 여기 이제 얘가 다 엔진X라고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때 여기가 이제 내부 거니까 801 거고 여기가 8900이 되겠죠.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어요.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그리고 마리아DB는 3306, 얘를 똑같이 3306으로 했죠. 이렇게 있어요. 퓨어 FTPD는 얘 몇 번이었더라? FTP라서 21번? 이었던 것 같은데? 21번. 이거 파이썬이죠? 퓨어 FTPD가 아니라 파이썬. 얘는 장고니까 8000, 기본 8000, 얘는 한 9000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, 이렇게 해놓을게요. 이 상태에서 자, 우리가 그 도커 툴박스 할 때 그 포트 포워딩에다가 게스트 IP 비워놓고 그 앞뒤 똑같이 했죠.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실라나? 툴박스 할 때 이거 소펫이 없을 텐데 이거밖에 없지.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.
여기다가 네트워크 들어가서 보급에서 여기다 뚫었던 거 이거 그때 아마 번호가 803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8030으로 뚫어주고 여기 호스트 IP 0.0.0.0 해서 호스트 포트 8030 넣어놓고 게스트 IP 비워놓고 게스트 포트 8030으로 했었어요. 그게 아마 엔진X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엔진X는 80을 가지고 있겠죠. 근데 이 80을 8030으로 뚫은 거예요. 지금 상황으로 보면 8900이죠. 근데 우리가 0.0.0.0 넣어놓고 여기 호스트 포트를 그러니까 여기 8030 여기 80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8030 그리고 여기도 8030으로 뚫었죠.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. 자, 바깥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. 바깥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이 IP로 들어왔겠죠. 요청이 여기다가 80 지금 8900으로 상황을 볼게요. 8900으로 넣어서 왔어요. 그럼 얘가 잠깐만 이게 자 다시 얘가 8900으로 왔습니다. 왔어요. 이렇게 왔는데 CentOS 입장에서 8900 포트 있어요? 뭐 쓰는 거 있나요? 지금 없죠? 그럼 얘 못 찾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에 뚫어준 게 뭐다? 8900을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다. 그러니까 지금 도커 컨테이너, 도커 입장에서는 호스트가 CentOS고요. CentOS 입장에서는 호스트가 윈도우예요. 근데 우리가 요청을 윈도우에서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요청을 보낼 때 이 게스트 IP,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 안에 들어있는 게 게스트입니다. 그래서 아까 도커한테 호스트는 CentOS고 CentOS한테 호스트는 윈도우라 그랬죠? 게스트는 반대의 개념이에요. 윈도우의 게스트는 CentOS고 CentOS의 게스트는 도커가 되는 건데 자, 윈도우가 리눅스한테 이 요청을 보냈어요. 그럼 리눅스가 이 요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. 뚫려있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이 8900 포트를 어디로 가게 보낸 거다? 도커 안에 있는 8900을 찾아가게 보낸 게 우리가 도커 툴박스에서 했던 포트 포워딩이에요.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여기 헷갈리죠? 자, 여기 0.0. 이렇게 있고 89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비워놓고 8900을 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포트 포워딩 규칙의 게스트, 호스트 이 포트 포워딩한테 호스트는 누구예요?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을 정했을 때 이 8900으로 처음에 요청을 보내는 호스트는 누구예요? 윈도우죠. 윈도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그 요청을 누가 받는다? 리눅스의 8900이 받는다. 리눅스의 8900이 잠깐만요. 나도 헷갈리네. 얘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8900 뚫려서 8900 얘를 찾아오는 건데 왜 나도 헷갈려? 얘가 잠깐만 게스트 8900 예고 그건 예고 8900으로 보내는 건 오케이 다시 죄송해요. 자, 윈도우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. 8900으로 그럼 윈도우 벽에 있는 어떤 포트 8900을 타고 들어오겠죠. 이걸 타고 들어오면은 리눅스한테 또 헷갈려. 리눅스한테 이거 뭐였더라? 방금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, 윈도우에서 들어왔고 얘가 자, 리눅스로 이렇게 8900이 들어왔어요. 여기가 8900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 포트는 여기로 또 뚫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에서 리눅스한테 8900으로 포트 포워딩을 한번 타고 들어오는데 타고 들어와서 보니까 리눅스의 8900도 어디로 가라고 해요? 여기로 가라고 하는 거죠. 그걸 해놓은 게 이거였습니다.
이해가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아요. 이해를 오히려 방해시키는 것 같은데 자, 윈도우에서 8900으로 날려요. 벽에 있는 8900을 타고 리눅스 안으로 들어옵니다. 꼬린. 자, 그리고 나서 여기 8900을 봤는데 여기서 뭔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8900 시스템 없으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8900을 타고 또 안으로 한번 들어간다. 그 연결을 이렇게 해준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8900 땡땡 80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엔진X를 8900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놨지만 이 규칙의 정의를 할 때는 양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. 윈도우 입장에서 리눅스한테 한번 8900으로 들어가고 그 리눅스가 이 안으로 8900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. 여기서 이 호스트는 리눅스예요. 리눅스. 그리고 이 게스트가 도커가 되는 거고.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 라는 건데 얘는 시간이 좀 애매하네. 오케이,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이 구성,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 구성과 이 NIC라고 하는 이 친구의 존재, 그리고 도커 네트워크한테도 그런 존재가 있고 그 IP가 여기다. 그리고 그 IP가 이거여서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서 그 IP ADR로 보면은 여기서 IP ADR로 보면 나왔던 이 친구가 그 도커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친구다. 일단 여기까지만 정의를 하고 마무리 합시다.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. 그리고 제가 말을 좀 잘 정리해서 오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죠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